손흥민의 어시스트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을 무려 3번이나 토해낸 마티스텔의 어이없는 경기력에 수많은 전문가들과 팀 동료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토트넘의 홈 구장에서 펼쳐졌던 맨유와의 승부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활약 끝에 1대0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손흥민을 제외한 모든 공격진들은 거의 태업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쳤다 라며 강한 비판을 가해 많은 축구팬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모조리 뱉어낸 이적생 마티스텔을 향해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영입 중 하나라고 부르며 리그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을 두고 2부 리그 수준 공격수를 계속 기용한다면 토트넘의 반등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오늘 경기 오랜만에 복귀해 슈퍼 세이브로 팀을 구한 비카리오마저도 마티스텔을 향한 직접적인 불만이 터져나와 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17일 새벽 토트넘의 홈 구장에서 펼쳐진 토트넘과 맨유의 리그 25라운드 경기.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결승골 기점과 함께 수없이 많은 빅찬스를 만들어내며 분위기 반등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특히나 이번 라운드는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 대부분이 모두 복귀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토트넘 현지 팬들은 레비아웃 걸개를 들며 시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불만이 직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전반부터 공격진 전체를 이끌며 공격을 주도하였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거나 특유의 라인 브레이킹으로 맨유 수비진을 흔들었고, 당황한 맨유는 전반 내내 토트넘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전반 12분 손흥민이 원터치로 올린 강력한 크로스가 베르발에게 이어졌고, 베르발의 슈팅이 상대 키퍼에게 막혔지만 튀어나온 공을 메리슨이 손쉽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오랜만에 복귀골을 신고한 메리슨을 부둥켜 안으며 온몸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전반 25분 좌측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이 프리하게 놓인 마티스텔에게 침착하게 패스를 건넸지만 이어진 슈팅이 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어이없게 찬스가 무산되었는데요. 전문가들도 해당 장면에 대해서 손흥민이 볼을 잡은 순간 맨유의 수비수 2명이 따라붙었고, 이 때문에 마티스텔에게 완전히 패스길이 열리게 되었다. 손흥민은 아주 침착하게 텔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지만 마티스텔이 이 귀중한 패스를 어설픈 마무리로 해결하려 했다. 만약 저 위치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손흥민이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냈을 것이다 라며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맨유의 수비진들은 손흥민을 제외하면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던지 손흥민이 볼을 받기만 하면 거친 태클을 감행할 정도로 거침없는 수비를 보여줬는데요. 후반으로 넘어가자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냈고, 맨유는 토트넘을 시종일관 위협하며 계속해서 골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는 주장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후반 69분 코너킥 골로 유명해진 손흥민이 또 한 번 위협적인 코너킥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했고, 후반 74분 중앙으로 자리를 넘긴 손흥민이 상대 수비 5명에 둘러싸이자 또 한 번 마티스텔에게 패스를 건넸으나 이 역시 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후반 75분 손흥민은 중앙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한 차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후반 78분 이번에도 손흥민이 중앙에 위치한 쿠루셉스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보냈으나 이 역시 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골이 무산되자 현지 팬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체력에 빠진 손흥민을 빼고 오도베르를 투입했고, 남은 시간 비카리오의 선방에 힘입어 득점차를 지켜내며 토트넘이 스코어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 없이도 수많은 빅찬스를 만들어냈고, 선제골을 넣은 메리슨과 같은 7.8의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영국 축구 레전드 게리 네빌은 토트넘의 경기를 지켜보며 손흥민의 움직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팀이 위기 상황에서 빛난 건 역시나 캡틴이었다. 손흥민은 오늘 맨유 수비진을 완전히 공략하며 무수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마티스텔의 마무리는 최악이었다. 클루셉스키 마티스텔이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손흥민은 오늘 3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며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실력이 손흥민을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그 최고 수준의 마무리 능력을 지닌 손흥민이 계속해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손흥민을 비롯해 팀이 중원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확실히 파이널 서드의 움직임과 마무리가 아쉬웠다. 이 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일 것이다. 해당 발언을 접한 현지 팬들도 왜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이냐며 차라리 이번 경기를 패해서 경질당하는 것이 나았겠다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의 주전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긴 부상에서 복귀해 무려 6개의 슈퍼 세이브를 하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비카리오
비카리오는 경기 후 포스트매치 인터뷰를 통해 경기 소감을 밝히며 뜻밖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긴 기간 동안 팀의 패배를 지켜보며 굉장히 힘들었다. 특히 부주장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팀의 유일한 리더인 손흥민이 홀로 팀을 이끌어야 했다. 이걸 벤치에서 바라만 봐야 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오늘 우리 맨유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는 생각한다. 무엇보다 손흥민이 활약하며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손흥민이 기회를 만들 때마다 아쉬운 마무리가 너무나 많았다. 우리 공격진이 모두 손흥민이었다면 우리나마 리그 선두권을 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팀을 탓하고 싶진 않지만 득점 없이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라며 승리 소감과 함께 아쉬운 점들을 확실히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카리오의 말처럼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술상 왼쪽 사이드에 위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최대 장점인 슈팅을 쏘지 못했고 그럼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꾸준히 만들며 도움이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클루셉스키, 마티스텔 등 모든 공격진들의 마무리 능력이 발목을 잡으며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의 분석가 제이미 캐러거도 이 점에 대해서 토트넘이 아쉬운 부분은 결국 손흥민이다. 이 팀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는 손흥민인데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드는 선수도 손흥민이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마티스텔에게 거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데려왔지만 마티스텔 역시 그저 어린 선수에 불과하다. 토트넘에서 가장 필요한 건 골을 넣은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이 골을 넣게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 토트넘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향성을 걷고 있다 라며 토트넘의 잘못된 이적 정책이 구단을 몰락의 길로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맨유를 1대0으로 잡아내고 리그 순위도 12위로 반등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현지 팬들의 여론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레비 회장의 사임과 포스테코글루를 지금 당장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부상 없이 행복한 얼굴로 축구를 즐길 수 있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